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박동규 교수님이 당신이 고독할 때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자유문학사에서 발행한 에세이집으로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은 당시 문화가 산책이라는 방송을 하시던 교수님께서 우리 곁의 작은 것, 아름다운 것, 그리고 낮은 것들을 위하여 방황하는 이 땅의 젊은 세대에게 주는 삶과 고독에 대한 글입니다. 이번 책 중에서는 젊은 날의 방황이라는 글과 한 폭의 풀처럼이라는 두 개의 에세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박동규 교수님께서는 젊은 날 어떤 방황을 하셨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젊은 날의 방황. 홀로 늦은 밤 서가에 앉아 있노라면 갑자기 엄습해오는 공포가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곤두박질해서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혼돈이 오는 것이다. 그것은 부부관계라든가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끊을 수 없는 혈연이나 가족의 맺힘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으로 해서 처음 혼돈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다. 마치 우주에서 떨어진 것 같은 소외감이나 이질감이 오는 것이다.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 것의 종국적 보람이 아내를 굶지 않게 하는 것이라든지 아이들의 학비를 마련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에 연결되는 경우이다. 이런 순간이 오면 아내나 아이들이 나에게는 엄청난 짐이 되고 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가 뒤따르는 것이다. 그것뿐이 아니다. 친구 간에 주고받는 따뜻한 우정조차도 결국 내가 완강하게 세상에 존재함으로써 얻어지는 하나의 보상과 같은 것으로 비치고 그것은 나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이기적 밧줄의 연결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약 내가 지금의 위치에 존재할 수 없다면 이것은 연약한 유리그릇이 땅에 떨어져 박살이 나듯이 하루아침에 친구가 아닌 사람들로서 가득 주위를 메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것은 또 내가 서 있는 그것만이 유일한 삶의 존재를 보여주는 길인 것과 같은 생각으로 믿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 혼돈이나 생활에서 오는 인식의 갈래들은 잠이 들어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면 다시 가족은 항상 내 곁에 있어야 하고 우정은 이기적 편의주의에 의한 인간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마음을 주고받으며 도우며 살아야 하는 튼튼한 휴머니티로 연결된 밧줄임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갈래들은 바로 스스로를 바로잡아가는 나침반 같은 것이다. 그것은 마치 동과 서가 있어야 방향을 설정하고 남과 북이 있어야 뜨거운 계절과 찬바람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언제나 왔다 갔다 하는 유연한 생각의 양면성이 인간의 바로섬을 도와주는 것이다. 어느 날 젊은 여성들이 모여서 시를 낭송하는 자리에 간 적이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낭낭하게 시를 읊는 것이었다. 뒷자리에 앉아 낭송시를 듣는 순간 나는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았다. 그것은 단일한 목소리, 지루한 낭송일 뿐이었다. 이렇게 단조로운 한 가닥의 길은 인간에게 외골수로의 편협된 사고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 선과 악의 뚜렷한 구별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지만 선만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성인일 뿐이고 악만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악마일 뿐이다. 선과 악을 공유하면서도 선으로 지향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인간적 자세이고
어딘지 부족하기에 인간은 서로를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젊은 날, 연애 시절, 한 여성이 완벽하게 보인 적이 있다. 머리칼부터 발끝까지 언제나 정돈되어 있었고 깔끔한 외모와 마찬가지로 말 한마디 흐트러지게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여성과 자주 만나게 됨에 따라 나는 갑갑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다방에 들어가서 찻잔을 바로 놓는 일과 티스푼을 격식에 맞게 찻잔 받침에 정확히 놓는 일이 지겨워진 것이다. 그리고 이 여성이 항상 판별하는 고상한 세계의 이야기들이 번연히 그것이 알아두어야 할 것이며 배운 사람끼리 나눌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임을 알면서도 흥미가 가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와서 지하도에 갇히게 되었다. 비 올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우산을 가져가지 않은 때문이었다. 둘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서 있는 순간 나는 그 여성의 뒤 발목에 검은 흙이 튀어 올라앉은 것을 그렇게 이상스러울 수가 없었다. 나는 그 후 그 여성과 헤어지고 말았지만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녀의 발목에 튀어 올랐던 흙과 그녀의 완벽성과의 대비였다. 젊은 날은 오히려 무질서한 상념과 줏대없는 가치관에 자기 스스로 주체적이지 못함을 탓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나 사랑이나 심지어 생존까지도 언제나 햇빛이 갈라지면 7가지 무지개색을 빚어내듯이 다양한 시각을 통해 여러 갈래의 회의와 인식을 지님으로써 참다운 세계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사랑에 흠뻑 빠져버려도 사랑하는 이가 지니고 있는 인간성의 깊이에 대한 회의가 따라야 참 사랑이 되는 것이지 빠져버린 자아도취는 자칫 자신을 잃게 하는 함정일 수 있는 것이다. 겁난 표정으로 이리저리 살펴보며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단한 질문만이 험한 세상을 건너게 할 다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 폭이 풀처럼 소금강 청학동에 갔다. 아직도 계곡에는 눈이 남아있고 덮여진 눈 위에는 다람쥐 발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청학동 초입이 어느 여간에 들어섰을 때 소나무 가지 타는 냄새가 방 안에 그대로 스며드는 것이었다. 이른 새벽 계곡을 따라 오르다가 얕게 그리고 숨쉬는 듯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소리였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 너머에 파릇한 이름 모를 나물들이 새순이 솟아내리는 얼음 밑에서 얼굴을 들고 있었다. 나는 이 봄 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옛날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이 생각났다. 우리 집은 일본식 가옥이라 2층은 다다미방이었다. 방 한가운데 밥상을 놓고 이불을 마치 두루마리처럼 덮고 앉아서 공부를 했다. 눈보라가 치던 밤이면 창문가에 와서 눈발이 비비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어쩌다가 한강이 어는 밤이면 방 안에 잉크가 얼어붙어 입술로 펜 끝을 녹여 잉크를 찍어 쓰다가 새벽이 되어 찬물로 세수를 하면 언제나 물은 청색 물빛이었던 것이다. 그 춥던 시절 나는 봄이 영원히 오지 않을까 걱정했던 일이 있다. 너무나 추워 봄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상상이었다. 그러나 봄은 어김없이 왔던 것이다. 청학동 계곡을 내려오면서 귓가에 남아있는 봄 소리를 들으며 고달팠던 시절 시간이 그냥 서 있는 듯이 느껴지던 추억을 끌어올렸던 것이다. 사는 것은 끊임없는 자연의 순환과 같은 것이다. 사랑하는 이와 앉아서 눈길을 대하고 있으면 시간이 멈춘 듯이 그대로 눈길 위에 모든 것이 정지되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흐르는 것이기에 어느 날 갑자기 비바람을 맞을 때도 있는 것이다. 젊음도 젊었을 때는 젊음이 인식되지 않지만 젊음이 가고 나면
젊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직장일도 일하는 순간의 고달픔 때문에 언제나 퇴근 시간을 알리는 시계추는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것도 잠시뿐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의 순환을 딛고 언제나 봄소리, 새 우는 소리, 꽃 피는 소리를 기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다. 굳어진 땅을 열고 솟는 풀 한 폭이 몸짓이 생명의 출발이듯이 새로운 몸짓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되어야 생명력을 가지는 것이다. 어제까지 웃지 않던 이에게 오늘 아침 환하게 웃음으로 대해보면 어제는 보지 못했던 새 아침이 열리듯이 인간은 봄소리, 새소리, 그리고 먼 데서 부르는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자면 제1장 그대에게 주는 인생론부터 당신이 고독할 때 간이역을 지나며 얼음 밑으로 물이 흐르듯 삶의 향기 그리고 입술 위 대화라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소제목에서 보시듯이 이 책은 마치 어느 가을날 마로니에 공원을 거니는 듯한 편안함과 사색 그리고 낭만이 있는 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다시 이렇게 꺼내 읽어도 새롭게 다가올 정도로 말이지요. 이상 은빛 신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